오늘이 2020년 2월 2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우한 폐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비상이 걸렸고, 바로 오늘 정부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염병을 이유로 세계적인 긴장이 높아진 것은 이번만은 아닙니다. 가까이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요. 그 전에는 사스 사태도 있었죠. 이번 사태도 시민과 관계 당국의 공조 속에 언젠가는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 자체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차별, 배제, 혐오의 정서인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각종 언론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월 29일자 기사를 같이 보실까요? 어쩌면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건 일상에 창궐한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다. 특정 국가, 특정 문화, 특정 인종, 성별, 집단, 계층, 연령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며 혐오를 부추기고 배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동시에 공동체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별과 배제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장애인 학교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아파트 브랜드나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혐오, 배제, 차별의 정서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저는 이러한 정서가 인류에 대한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 혐오, 배제, 이러한 정서들은 지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1923년 9월 일본의 도쿄가 속해 있는 관동 지역에서는 급작스럽게 대지진이 발생하죠. 그러한 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꾸려서 조선인들을 색출하고 끔찍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관동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미 당시에 일본인들은 식민지 출신인 조선인들을 차별하고 얕게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별과 배제 혹은 혐오의 정서가 그들이 처해 있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던 혼란 상황 안에서 조선인을 희생 제물로 삼는 불쏘시개가 되었죠. 나치 독일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나치는 이미 그 전부터 유태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며 차별해왔습니다. 그러한 차별의식이 특정한 상황과 맞물렸을 때 홀로코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일본의 관동 대학살, 그리고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인 혹은 독일인들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악마로 변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평소 조선인 그리고 유태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차별, 배제, 혐오의식이 어떠한 상황과 맞물렸을 때 그와 같은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중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혐오, 배제, 차별의식 또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관동 대학살 혹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피 묻은 손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물론 평소 미세먼지나 황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가 비합리적인 선동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분노와 차별을 더욱 키워가는 것은 아닌지, 논술과 구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현재 진행형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인도주의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